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5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이제 미국 선물, 미국 선물이 아니죠. 미국 지수. 금요일 날 일단 좀 좋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점은 다우가 상승을 했죠. 보통 이제 미국의 중심은 뭐 이제 기술주들, 우리가 아는 웬만한 이름을 대면 좀 유명한 종목들은 좀 이제 나스닥에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기술주가 좀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금요일은 다우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스닥이 이제 하락 마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애들이 좀 이끌어준 장세에서 반도체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어요. 특이점으로 이제 미국 기술주는 1% 상승인데,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 좀 급등하고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까지 있었죠. 하락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뭐 AMD도 1%대 이런 하락 마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큰 폭의 변동은 없다 보니까 이 추세는 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기술주에서는 테슬라 3% 정도 상승 마감 이런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는 이렇게 좋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결국에는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바이든 서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남은 건 이제 상원, 대통령 서명이었는데, 상원은 이제 51석 있다 보니까 민주 측이 훨씬 더 유리했죠. 그래서 하원이 가장 벽이었는데 그거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 빨리, 하루 빨리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디폴트 우려를 종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측면에서는 뒤에 혹시라도 미국 저 부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 강등, 신용 등급에 대해서 신용사, 뭐 유명한 신용사에서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을 시키는지, 그거 플러스 6월달 FOMC 중순에 있는데 그거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번에도 0.25를 할지 아니면 이제 동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결을 하면은 당연히 좀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0.25를 올리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최근 몇 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5%대에 접근해서부터 그 이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작년처럼 시장이 막 우르르 무너지고 뭐 미리 공포감에 젖어가지고 무너지고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0.25로 올리더라도 에이 뭐 이제 뭐 5%나 5.25%나 뭐 5.5%나 뭐 이런 느낌, 이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이번에 올리고서 그 다음 건 쉬겠지, 이런 게 좀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요거는 이제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동결이나 인상을 하면은 이제 올릴 만큼 올렸다,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좀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하반기 중에 혹시라도 지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좀 계속 괜찮기는 해요.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시 추세를 좀 돌리면서 상승을 하려는 모습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이제 막 또 치고 나오다 보면은 하반기에 이제 그 경기 침체, 지수 조정에 대해서 뭔가 시황상 큰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 큰 줄기에다가 그게 있었죠. 러시아에서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런 걸 이제 막 세계대전까지 막 슬쩍슬쩍 우려감을 엮으면서 유럽 국가들이랑 이제 미국 증시들이 좀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미국 큰 주기 따라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세계 증시가 그런 흐름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요번 연도는 이제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는 한은 아마 지수 조정에 대해서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감 요거 정도를 좀 붙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색다르고 새롭고 뭐 엄청 충격적으로 하다 와 이거 경기 침체 너무 크네 라고 하기에는 작년에 미리 좀 반영을 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좀 단순 조정에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단순 조정이 풀베팅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막 15%막 이렇게 맞으면은, 지수 막 마이너스 10% 15%면은 고점에서 풀베팅한 상태에서 그거 그대로 맞으면 이제 신용 같은 거 썼으면 반대 매매 나오고 하는데, 그거만 좀 생각을 해 두면 되지 않을까 이번 연도는. 그래서 지금 지수 흐름 자체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다 좋기는 합니다. 업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딱 봤을 때 앞에서 저항도 있었고 지지 이런 구간이고 깨지고 저항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슬쩍 좀 2600선 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반도체들이 실적 개선은 아니지만
진짜 이제 바닥을 쳐서 돌릴 거다. 그러면서 기업들에서 뭐 이제 감산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돌리는 모습이 있고, 엔비디아가 이끌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반도체 섹터는.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구간 좀 넘으면서 잘 가는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특이점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차트상 이런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코스닥은 일단은 뭐 가더라도 좀 박스권이라도 좀 잘 유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900을 돌파하고 가면 좋은데, 900을 돌파하고 여기서 쭉쭉 치고 나가려면은 각 시장별로 특이점이 있죠.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제 좀 주축이고, 코스닥은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가 일단은 에코프로가 힘이 한번 고점을 상당하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밀리긴 했어요. 물론 여기서 안 무너지고 지금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중심, 주도주였고, 최소한 에코프로 좀 잘 버텨주는지, 버텨주면서 바이오 쪽이 올라가거나, 코스닥은 보통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이긴 하거든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래서 그 두 가지 업종 정도는 혹시 뭐 얘가 뒤에 미친 척하고 다시 가면은 그거 따라서 또 지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겠죠. 2차 전지 뭐 바이오 요런 애들을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너무 잘 나가면 이제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빠지는 거 정도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이것저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임상 종양학회 요거 ASCO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호재성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혹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 기술에 대해서 이거 정말 좋은데 와닿는 발표가 나오나 정도를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5일부터는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타버스 아이템을 좀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월요일 메타버스 공개 기대감을 혹시 좀 반짝하는지 메타버스 섹터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바이오 USA 이것도 뭐 한국 최다 기업들 뭐 540개 뭐 요런 정도로 엄청 많이 참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544개 한국 기업 참가. 그래서 역대 최다. 5일날 보스턴에서 좀 개막을 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뭐 바이오 애들 뉴스들이 이것저것 있지 않나. 그리고 6월 6일은 또 이제 휴장입니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직장인분들은 좀 좋으실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현충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지원 요게 있기는 해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는데, 영국이 지금 요번 달 21일, 22일 요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같은 게 또 있죠. 재건 회의. 그 다음에 요번에 미영 정상회담이 있고, 플러스 이날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 다음 샘 알트만은 방한, 그 다음에 인니 보크사이트 수출 중단, 요런 내용들이 요번 주부터 이렇게 좀 다다다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이거 무조건 반응할 거야, 뭐 이 정도의 좀 크기, 임팩트 있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B급, A급 이런 뉴스들이 조금 껴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성이 어차피 메인으로 자리 잡는 건 좀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론, 디폴트 우려 종식. 자,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뭐 한동안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대만 해협서 충돌 직전까지 뭐 정부끼리 대화 이런 게 이어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 대화가 좀 순탄하진 않죠. 그래서 갈등 격화. 애초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 미국, 중국이 갑자기 좀 친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일단 미국 측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시행을 했다라는 것부터, IRA가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대놓고서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액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취소할 리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 특히 뭐 바이든이 이제 주도해서 어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도 당연히 중국에선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 이후에도 뭐 이것저것 규제 좀 가해지는 모습도 있다 보니까, 미중 갈등 페라이트 관련 주들은 또 일정 구간 밀린다 싶으면은 좀 계속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에서. 그래서 히토류 애들이 처음에 치고 올라왔었다가 이제 페라이트로 갈아탔지만, 페라이트가 결국 지금 히토류랑 또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뼈대였던 히토류 애들이 조금 뒤에는 이제 잠잠하고, 애초에 올라갈 때 대장을 페라이트 애들이 하긴 했죠. 그래서 요 애들이 움직임이 좀 계속 있지 않나. 미중 갈등은 이쪽을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일단은 영국, 런던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그 다음에 미국이랑 영국 정상회의,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쯤에는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종전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좀 추진 중이다. 요 내용. 그 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는 계속 삐걱삐걱 협정은 됐지만 연장일이 일단 60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계속 러시아가 선박 등록 거부하고 있다. 지금 그 선박들 통해 가지고 수출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의 식량 수출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치고받고 하는데, 나는 이런 걸 토대로 쉽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식량 이슈는 중간중간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구나. 플러스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의 대반격을 작전 개시할 준비가 됐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뒤에 또 반격이 크게 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공격이라던가 뭐 반격,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당연히 러시아 관련 해치 테마들이 좀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식량 애들은 미래생명자원 뭐 누보 한타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쉽게 안 무너지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뭐 튈 때는 일단 뭐 한 10%씩은 좀 움직임이 있죠. 뭐 종목 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뭐 천연가스 뭐 뒤에 등등.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수출 10일부터 이제 인리 금지인데, 요 알루미늄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관련 주들, 뭐 남선 알루미늄은 정치 테마 이낙연 관련 주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쪽은 삼부토건이 강해요. 이 종목은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주도주입니다. 대금도 5천억 터지고 하락할 때도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저런 이번 주에 있는 그런 미국, 영국 정상회의, 이게 재건이라는 게 분명히 메인 키워드가 진짜로 좀 진행이 되고 하려면 회담, 협상, 종전, 휴전 이런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거는 나오면은 이쪽이 진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재건 자체는 이루어지기는 쉽진 않죠. 전쟁이 계속 뭐만 하면은 우크라이나 수도 뭐 키이우에 미사일 날라왔다 뭐 이런 것들 뉴스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건을 하고 진행이 될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전쟁은 분명히 계속 진행되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지금 시장 움직임 재건주들을 봤을 때 작년부터 그랬죠. 얘네들이 전쟁이 지속되는 건 상관을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을 안 합니다. 요 앞에서 처음 상승했을 때는 그런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 악재로 좀 시장이 개파락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만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재건 회의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MOU 있는 애들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애들은 좀 뭐 대금을 좀 하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종목 자체가 좀 빈약한 게 딱 보이죠. 시총이 작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삼부토건을 필두로 요 MOU 실제로 맺었던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은 차트 자체는 좀 이뻐 보이긴 합니다. 야금야금 하면서 한번 좀 튈 수도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DB 관련해서 요 저번 주 금요일날 관심 테마에서 최소한 얘네가 더 치고 나가려면 2,000원 라운드 피겨는 좀 돌파를 해주고 자리 잡아주는지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얘네가 상한가를 가긴 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뭐 좀 추가적인 뉴스가 계속 붙어주는지 정도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부 펀드에서 이런 액션을 좀 취하고 하면은 그 뒤에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눌림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더 눈에 둘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샘 알트만 방안이 있죠. 이번 달 9일 해가지고 요거는 정부 중기부였었나요? 그 장관 SNS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오긴 오는구나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이퍼 클로바, KT 믿음 이런 게 이제 상반기는 거의 다 가다 보니까 하반기로 좀 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부 정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샘 알트만 방안부터 해가지고 AI 섹터 좀 좋게 반응을 해주는지. AI랑 로봇은 대기업들에서 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서 지속적인 좀 이슈 거리를 좀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섹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슈들이 이것저것 좀 계속 공급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로봇도 삼성, 뭐 잼스, 보핏
이런 거 출시 이슈가 엮일 수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에 대해서 뭐 지분 확보 이런 것도 뒤에 붙을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요거는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갖다 상장에 대해서 좀 일정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중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AI랑 로봇은 계속 엮일 수 있는 애들, 얘네는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난, 솔트룩스 이런 뼈대 종목들, 그 다음 이번에 뭐 ASCO부터 해가지고 의료용 AI, 의료 AI 쪽들이 엄청 좀 잘 나가는, 이렇게 막 전고점 돌파하거나, 루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하고 또 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엮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셀바스 시리즈는 언제든 종목기가 좋기 때문에 뉴스 붙이면 한번 불쑥불쑥 튀어주죠. 그다음에 이제 뭐 KT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요번에 방한 이슈에 대해서 오픈 AI 사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분을 인수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엮이는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 계속 좀 살아있고 하면은 엔비디아 키워드 붙이면서 들썩이는 종목들도 워낙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넷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뭐 엔비디아 뭐 파트너십 요 키워드로 이제 금요일날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키워드가 강해요. 그래서 AI랑 로봇 섹터도 뭐 계속 잘 나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만원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고, SPG랑 뉴로메카 얘네들은 좀 추세 자체가 좀 괜찮지 않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거를 좀 돌파하고 스멀스멀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어떤 걸 붙여줄진 모르지만 로봇도 움직임 자체가 정말 좋죠.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이 자리에서 샀으면 벌써 30%네 이렇게 되는 그런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그런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섹터도 그렇고 AI 섹터도 그렇고 계속 좀 묶어서 봐줘야 되는 액션인 것 같고, 자, 한국판 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대기업 감세, 그 다음에 바이오 USA의 544개 한국 기업 참가, 요거는 지금 어떤 기업들이 뭐 이슈를 좀 만들어 낼진 모르지만 이건 그냥 또 잠잠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마케 이런 것들, 뭔가 바이오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는 것들은 그 뒤에 후속적인 뉴스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뭐 참가 기업들이 미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ASCO 같은 경우 뭐 이제 에클론 요거 뭐 밀렸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있고, 루닛, NKMX 등등 막 이런 식으로 하다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뒤에 이슈 자체를 뭐를 엮어주는지, 뒤에 뭐 좀 후발적으로 하다가 그 기술 이전,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좀 얘기 오고 가고 있다, 뭐 파트너십 체결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USA 자체는 뭐 워낙 참가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는 이거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이슈거리를 좀 제공을 해주는 바이오 기업들이 튀어나오나, 요 바이오 애들이 좀 등치 큰 애들부터 해가지고 수급 잘 들어오는지, 금요일날 수급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냥 갭 뜨고 밀리긴 했는데 얘네들이 뭐 수급이 시원시원하게 뭐 이탈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움직임 자체가 나쁘진 않다 보니까 바이오 애들도 한동안은 2차전지 뭐 빈자리를 좀 메꿀 수도 있고, 2차전지랑 결국 그 코스닥이 오르려면 2차전지나 바이오 요 둘 중에 한 가지 섹터는 좀 힘을 주는 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거 정도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이슈가 있었는데,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 2028년까지 북미에 전기차 투자 190조 원, 요 뉴스 이제 뭐 당연한 거긴 하죠. 사실상 전기차 회사들에서 지금 뭐 인플레 감축 법안도 있고, 우리나라 뭐 현대차만 하더라도 미국 조지아 이쪽에 뭐 이제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똑같을 거예요. 미국 자체 땅에서 뭔가 투자를 하면서 공장 만들고 짓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좀 금액 이런 기업들에서 투자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마그네슘 2차전지 뜬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확 와닿지는 않는데 2차전지라는 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 2차전지 키워드 자체는 갖다 붙이면 종목들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런 걸로 전기차, 뭐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뭐 강했던 애들도 있죠. 뭐 아진산업부터 해가지고 구형테크, 뭐 현대공업 등등
자동차 부품주는 좀 시장에서 메인 테마를 하기는 조금 아쉬운 이슈들이긴 한데, 좀 힘이 빠진다 싶으면은 잊고 있을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동차 자체가 있다 보니까, 뭐 경창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금요일날 좀 튀기는 했는데, 좀 메인 재료를 달고 있진 않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이제 2차 전지도 별개로 뭐 이런 거 시그널 이슈 좀 튀어나오는지, 충전소, 뭐 폐배터리 애들은 좀 잠잠하긴 하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폐배터리, 2차 전지 시장 이렇게 두 개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2차 전지에서도 밑에서 이제 좀 재료를 붙이거나 하면서 돌려주는 애들도 있고, 2차 전지 자체는 보시면 LG엔솔 같은 경우 또 어느덧 이렇게 정고점 주변까지 또 끌고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는 계속 좀 탄탄하긴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시리즈들이 일단 얘네는 좀 너무 급등을 해서 조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나머지 2차 전지 애들 뭐 좀 순환매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뉴스 붙이면서 뭐 좀 돌려주는지. 자,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도 슬슬 뭐 6월이든 해서 답방 이슈가 한번 좀 튀어나오는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밑에 좀 계속 부담이 없는 자리이지 않나. 이전부터 한 몇 달 됐죠.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그때부터 움직임 자체는 계속 좋아요. 뭐 좀 밀리면은 튀어오르고, 밀리면 튀어오르고, 밀리면 튀어오르고 하는데, 일단은 네옴시티 키워드도 한번 붙여주면은 이런 종목들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답방에 대해서 유신, 히림, 한미, 인디에프 이런 애들부터 해서, 웰크론한텍은 2차 전지도 엮이고 네옴시티 그 수처리 중동 쪽 그런 것도 엮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동 쪽도 이슈 한번 좀 제대로 엮으면서 또 순환매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방 이슈 좀 언제 붙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은 뒤에 웨스팅하우스 요 협업 자체가 지금은 가장 메인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애플이 6월 5일 이제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진짜 애플은 항상 이제 비밀 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얘네가 지금 시세 자체를 좀 반영을 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공개하면은 갭 뜨고 또 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애플 공개를 하나, 그거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 삼성, 구글 이런 애플 결국에 공개를 하긴 할 텐데 언제 공개하냐가 좀 중요한 거겠죠. 조금 텀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자, 그 외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한 여름, 그다음에 대한항공 옥수수 기름 뭐 하늘 난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3, 4분기, 그다음에 디트라페는 뭐 중간중간 툭툭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6월 24일 독일 거쳐서 24일 이낙연 귀국, 위기 직면 한국에서 재할파하겠다, 뭐 이런 정치에 대한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는 남선알미늄이 최근 움직임이 계속 있기는 했었고, 요 구간에서 일단은 좀 들어왔다가 살짝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 자, 이 외에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인성정보, 요게 이제 좀 그날의 좀 주도주 흐름이긴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종목 자체가 뉴스가 엄청 메인이지는 않았어요. 루니처럼 의료용 AI 뭐 그 키워드를 좀 붙이긴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미묘한 애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개별주 애들 액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일단 그 시장에서 볼만한 거는 등치 있는 섹터는 얘네들인 것 같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대신에 얘네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주처럼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붙여주진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죠. 그 다음에 의료 AI 쪽들이 잘 나가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바이오 카테고리 밑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런 것부터 해서 요번 주에 일단 있는 이슈들, 재건, AI, 그 다음에 재건 AI, 뭐 알루미늄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메타버스는 붙지는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메타버스는 주가 자체가 이제 좀 반응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기는 해요. AI도 일단은 의료 AI 쪽이 조금 더 메인인 것 같고, 그래서 테마 자체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좀 새로운 강한 테마의 등장은 없기는 합니다. 그 뒤에 좀 붙을 수 있는 것들은 요런 애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결국 메인은
그런 등치 있는 애들 혹은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되나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오락가락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디폴트 자체는 좀 해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 지수 우상향 자체랑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